제가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 또한 이제 이런 치과들에서 잠깐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 약간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치과계가 상당히 좀 엉망인 게 뭐냐면은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어떤 치과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우리 결국 치과의 본질이 진료를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료를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게 결국은 그런 치과 의사의 어떻게 보면은 직업인 거고 그걸 해야 되는 일들인데 어떻게든 환자를 끌어와서 치료를 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자가 목적인 그런 치과들이 예전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 치과들에서 이제 보통 내세우는 거는 뭐냐면은 가장 심플하고 가장 쉬운 방법인 싼 가격을 전면에 이제 내세워서 광고를 하거든요.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30만 원대의 임플란트를 한다. 라는 치과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 또한 이제 이런 치과들에서 잠깐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 어떤 치과인지 저도 이제 알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치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약간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표면에 광고한 가격이 실제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는 30만 원이다 라고 이제 광고를 하지만은 실제로 환자분이 그 치과를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비용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가 지불을 하게 되는 비용은 다른 치과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모든 치과가 그러진 않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할 때 내보내는 그런 가격이랑 실제로 환자분이 거기 가서 상담을 받는 가격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치과 의사는 결국은 이제 진료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치과에서 있으신 분들은 진료를 잘하는 거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진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 환자에게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나도 진료를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랑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런 곳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수가를 유지를 하면서 내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퀄리티가 낮더라도 빨리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치과 의사가 해야지 더 좋은 퀄리티의 진료가 나오는 부분을 치과 의사가 아닌 치과 직원분들에게 이제 위임 진료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광고를 많이 하는 특히 이제 그런 30만 원 같은 낮은 가격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치과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좋은 퀄리티의 진료를 기대를 하기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퀄리티의 진료를 사실을 받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은 적어도 최소 10년 혹은 평생 쓰기를 기대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치과에 더 가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내가 믿을 수 있고 진료를 잘하는 그런 치과를 가셔야지 저렴한 치과에 가시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후회하실 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낮은 가격으로 홍보를 하는 치과들이 갑자기 치과가 없어집니다. 치과가 폐업을 해요. 환자는 이미 돈을 냈고 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에 치과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뉴스에도 나오고 아니면 뭐 어떤 시사 고발 프로그램 같은 나오고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는데 임플란트 치료든 어떤 치료든지 간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기대를 하는 것도 오랜 기간을 이제 쓰시는 걸 기대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치과 처음에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신경을 써서 열심히 이제 진료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빠르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이제 적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이제 할 수가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환자들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뭐 그런 치과들은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나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피해는 전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사실은 져야 되고, 저 같은 이제 그냥 일반 선량한 치과에도 당연히 피해가 와요. 왜냐? 환자분들이 그런 사건이 한번 나타날 때마다 치과 의사나 치과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믿음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해도 믿지도 않고 치과 의사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치과에서 망쳐놓은 진료를 다시 이제 되살리기 위한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난이도가 높아요. 정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치과가 많지가 않아요. 비용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과도 처음에 임플란트를 우리가 했을 때 제대로 했더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 쉬웠을 텐데, 이미 한번 망쳐버린 임플란트를 다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치과를 우리가 선택을 하실 때 환자분들께서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치과들이 의사가 아닌 어떤 자본력을 등에 업고 마케팅에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이제 30만 원대라는 그런 낮은 가격에 이제 임플란트를 홍보를 하는 그런 치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환자들도 그쪽에서 치료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진료를 하려고 하는, 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아주 높은 가치가 있는 치료를 하려고 하는 치과 의사들이 점점 설 자리가 사실은 없어져 가고 있고, 그런 치과 의사들이 점점 치과를 접고 문을 닫고 하는 일들도 사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경영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진료를 하는데 신경을 쓰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하시는 빈도가 사실은 훨씬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입는 것들이 우리 환자분들, 국민분들이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사실은 좀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